안녕하세요. 대입지원관 최영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천사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존재를 천사라고 부르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재신문 면접이라는 위기에 놓여 있으실 겁니다. 강원진학지원센터의 대입지원관과 교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천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정보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재신문 면접의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법 공개에 앞서서 우리가 재신문 면접에 임하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면접의 중요성입니다. 보고 계신 자료는 강원대학교 미래인재전형의 전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1단계 성적, 면접고사 성적, 최종 등록자의 성적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1단계 합격자의 최하 등급, 최하 내신 등급들이 보이시죠? 근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최종 등록자에서도 다 합격이 됐습니다. 물론 이 과들은 이렇게 최하 성적 학생들이 최종 등록에서도 합격한 경우들의 사례를 좀 모은 자료이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종합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이 중요한 평가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1단계 합격에서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으로 1단계 합격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 모두 다 면접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서 최종 등록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1단계만 합격한다면, 면접을 충분히 잘 준비한다면 우리 모두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제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는데요. 수능이 끝나면 수능 때 우리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것처럼 면접도 열심히 간절하게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모두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요, 재신문 면접의 평가 요소입니다.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특기자전형 모두 재신문 면접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신문 면접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에서 재신문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평가 요소,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그리고 계열별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역량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신문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그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별로 유형과 평가 요소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재신문 면접은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하고 기회균등 전형에서 이루어집니다. 방식이 비대면 현장 녹화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재신문 면접이기 때문에 말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미진한 대답이 있다면 보완하는 질문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단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현장 녹화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요소에서는요, 분석 능력, 적용 능력, 종합적 사고, 태도,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분석 능력은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재신문을 잘 분석하는 능력이고요. 적용 능력은 또 역시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내가 얻어낸 재신문 정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고요. 종합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재신문 속에서 얻은 정보들을 잘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계열 적합형에서만 이루어지는데요. 개방형 질문으로 전공과 관련된 대안을 묻는 문제가 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경희대학교의 경우는 비대면 화상 면접입니다. 이 얘기는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서류 확인에 대한 질문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요소는 크게 인성과 전공 적합성을 보게 되는데요. 인성은 아마도 서류 확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재시문 면접 중에서는 전공 적합성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전년도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세부적인 평가 항목들을 좀 추출을 해봤더니 전공 적합성과 관련돼서는 답변 중에 있는 전공과 관련된 지식들, 그 다음에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교과 지식을 잘 활용한 능력들, 그 다음에 탐구를 할 적에 그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면적으로 근거를 만들어내는 능력들, 또 의사소통에 있어서 전개를 논리적이고 평의적이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응집력 있게 전개하는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요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요. 연세대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심 면접 답변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대 같은 경우에는 재심 면접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재심 면접이 이루어지는 교대는 올해의 경우에는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가 있고요.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도 교직 적성 문항, 약간의 재심 문항 정도이긴 한데요. 이게 영상 업로드 방식이니까 예전보다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재시문 면접을 통해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총 6개의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6개의 비법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그 비법대로 준비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모두 재시문 면접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비법은 수능과 교과 공부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선생님, 제가 재심 면접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수능에 충실하라. 수능 이후에 재심 면접 준비하고 지금 이 순간은 수능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능 이전에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요. 아까 평가 요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계열별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역량입니다. 자,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결국은 수능이죠. 따라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뭐 예전에는 1, 2학년 때는 우리가 교과 공부, 내신 성적 잘 받는 것이 바로 이 교과 지식을 잘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겸비하는 것이었겠죠. 따라서 지금 수능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 재심 면접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길이고요. 또 수능에서도 분석하고 적용하고 문제 해결하고 비교하고 이런 형태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말로써 표현하는 시험이 재시문 면접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충실해야 할 것은 수능 공부입니다. 자, 두 번째 비법입니다. 대학별 유형에 맞게 연습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모든 유형을 동시에 준비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짧은 시간에 대학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그 유형에 맞게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효율적으로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크게 재심 면접의 유형은 논술형과 토론형으로 나뉘어지고요. 논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의 경우고, 그다음에 토론형에 해당하는 게 경희대가 제일 대표적이고요. 교대나 의대, 치대, 한의대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의 사회계열의 수학 문제 또 자연계열의 수학 과학 문제의 경우는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구술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형 또 분석해서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서울대, 고려대, 일본 문항들 대부분 이런 형태의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연세대의 통계를 해석하는 것도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분석형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형 문제,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제시문의 정보들을 그 요구에 맞게 적용하는 문제죠.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이런 형태의 유형이 나오고 있고요. 의견 제시형 문제, 서울대, 고려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평가하는 문제는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나오고 있고요. 어떤 내용을 또는 어떤 사례를 추론해서 결과를 예측한다든지 또는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일반화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문제들은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유형에 맞게 연습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형 같은 경우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요. 주질문에서는 쟁점을 파악해서 한쪽 입장을 정하고 이유를 제시하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추가 질문에서는 주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든지 근거상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교차조사 형식으로 질문하는 형태의 추가 질문이 나옵니다. 추가 질문은 예상 답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미리 예상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실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지고요. 교대의 경우에서는 이런 형태를 면접관들이 즉석에서 교차조사 형태로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문항을 구성 요소에 따라서 잘 분석하는 연습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문항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힌트들을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못 믿어서? 아니죠. 재심 면접 우수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곳에 1단계 합격한 여러분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꼭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심문 면접을 준비할 재심 면접의 시간, 이 시간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재심문을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또 평가 요소가 문항별로 미리 정해져 있는데 이 평가 요소에 적합한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문항 구성 요소들, 문항에서 다양한 힌트들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문항 구성 요소들은요, 답변의 대상, 방식, 조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전년도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될 대상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답변 방식은 말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인 답변이죠.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도 일단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에서 가의 유교의 입장에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방식은 말하라고 했지만 유교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내용의 가장 기준 항목이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자본주의 정신을 분석해서 표현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제시문의 구성 요소대로, 문항의 구성 요소대로 제시문들을, 문항 구성 요소를 먼저 분석을 하게 되면 제시문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이런 전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항 구성 요소를 잘 분석하고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 제시문을 분석을 하면 그러면 좋은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 전년도 문제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입장과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가 질문에서 역시 교차조사 형태로 찬성 쪽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추가 질문이 나왔고요. 반대쪽 입장에서
아니 우리 한민족인데 당연히 우리 통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인 측면 같은 경우엔 위에 제시문에 제공된 자료에 의해서 20, 30대의 경우에 이런 정서적인 민족적 당위성에 대한 여론들이 매우 줄어들고 있다라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게 되면 충분한 답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서울대 문항들 또 연세대 문항들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저는 고려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테고요. 여기에 서울대 사회계열의 수학, 자연계열의 수학과학 구술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전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이 자료들이 강원진학지원센터 자료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비법들 잘 보시고요. 자기가 지원한 대학의 연습을 여기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네 번째 비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문항을 구성 요소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분석이 끝나면 그 분석대로 제시문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개요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앞에서 살펴봤던 고려대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유교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리한 항목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정신을 재구조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선 우선 가의 항목들을 살펴봤더니 가에서는 유교를 가치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의 지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측면에서는 조화로운 관계를 통한 인본주의라는 가치를 유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도야해야 되고 그 도야한 것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는 공동체를 중시하고 개인과 사회를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제시문에 담겨 있었죠. 자, 이렇게 가치, 방법, 관계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가를 정리했으면 나를 거기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나 제시문은 자본주의의 윤리보다는 자본주의 전체가 어떻게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다시 좀 재구조화해서 분석을 해보면 가치의 측면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서 직업 소명에 따른 부의 획득과 구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합리적인 이윤 추구를 하면서 금욕과 절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의 측면에서는 사회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하고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분석하게 된 다음에 이 경우는 아무래도 분석은 했지만 가와 나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공통점도 찾고 가치, 방법, 관계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전개하면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서울대의 경우도 이렇게 구성 요소에 맞게 제시문들을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의 경우에는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오죠. 이 통계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구간들이 의미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항목들이 의미하는 것들, 그 다음에 통계표에 있는 그 표의 어떤 기울기라든지, 그 다음에 척도라든지, 또 이 통계의 조건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지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고 잘 적용해서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같은 방법대로 문항 분석을 통해서 그 문항 분석 요구에 따라서 제시문을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굳이 수학과학적 지식이 아니더라도 논리적인 사고가 충분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경희대의 경우도
토론 형태인데요. 입장 밝히고 이유 이야기하면서 추가 질문 또는 그 이유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질문들이 미리 제공되니까 그 추가 질문들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구상하면서 그것과 충돌하지 않은 근거들을 제공하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경희대 평가요소에서 탐구력에서 다면적으로 접근하는 능력 본다고 하셨죠? 자, 이런 추가 질문의 내용들 또는 제시문에 있는 자료들 활용하면 다면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 비법입니다. 제시문들, 각 제시문 면접에서 각 문항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에서 내가 알아낸 자료들, 정보들, 이런 것들 2번 문항에 활용할 수 있고, 또 1, 2번 문항에서 얻은 정보들을 3번 문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유교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정신 말하는 것이었죠. 자, 이거 하게 되면 가하고 나 분석이 되죠. 그런데 2번 문항 보니까 나와 다를 통해서 사회에 미치는 윤리사상의 영향을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이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다의 경우는 동양의 산업화 과정에서 유교가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의 내용을 다를 해석하는 데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나를 사실 독해해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이미 가나다에서 얻은 정보들, 이것들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문항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른 문항들도, 다른 대학의 것들, 문제들도 이렇게 1번, 2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비법은요, 모의 면접 등 말하는 연습, 모의 면접 같은 걸 활용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말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나 근거가 앞쪽에 나온다면 면접관은 질문의 핵심 요지에 대한 답과 그 근거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항의 요구에 맞게, 문항의 요지에 맞게 답을 간결하게 우선하고 그 이후에 이유나 부연하는 그런 형태의 말하기 연습이 필요로 합니다. 또 지금 동영상으로 영상 면접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촬영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연습을 통해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학과 유사한 유형의 논술 문제나 제시문 면접 기출 문제들이 있고요. 또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시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유형에 맞는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비법 공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시문 면접의 상황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정리된 상황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1단계 합격이 되었는지, 또 합격 당일에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동영상 촬영할 적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시문 면접에서 성공할 수 있는 6가지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비법이 뭐였죠? 네, 수능 공부, 교과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었죠. 물론 수능 이전에 시험이 있는 학생들은 미리 좀 준비가 되어야겠지만 수능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 제시문 면접의 준비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학생들은 우선 수능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학의 유형을 잘 살피고 그 유형에 맞는 연습을 하라라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 문항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문항을 분석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항 분석에 따라서 제시문을 분석하라. 다섯 번째, 문항들이 서로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 유기적인 1번, 2번, 3번의 관계들을 잘 파악해서 준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말하는 연습, 시뮬레이션 모의 면접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면접 상황에 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비법대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런 자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강원진학지원센터 있으니까 반드시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프로그램들은 미리미리 예약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천사 대입지원관 최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